돌탑과 잔돌 수필 같이 정리해 봅시다. 자, 일단 우리 1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사람답게 살아라 라는 말은 소설가 김정한이 평생을 두고 자주 한 말이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소설가 김정한의 말을 인용하는 부분이에요. 빌려와서 사용하는 거죠. 인용. 나는 그의 문장 가운데 다음의 구절을 좋아한다. 어딜 가도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그리고 인간이 살았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을의 나뭇가리가 있고 그 곁에는 코올리개들이 놀곤 하였다. 조국이란 것이 점점 가슴에 느껴졌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소설가 김정한의 글 내용을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명료한 문장을 읽고 있으면 사람이 때를 이루어 사는 세상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만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인용한 문장을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느리고 큰 자연과 더불어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도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을 인용하면서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부분이 이제 2번이에요. 2번. 자, 이래저래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사연으로 이별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떠올리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눈물과 사랑을 하고 있는 저 뜨거운 가슴도 짐작을 하게 된다. 조각돌처럼 까다롭고 별난 사람도 있고 몽돌처럼 둥글둥글한 사람도 있고 조각을 한 듯 잘생긴 사람도 있고 마음에 태풍이 지나가는 듯한 사람, 마음에 4월의 봄볕이 내리는 사람도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부분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서 읽었는데요. 이 동그라미 부분들은 다 비유적 표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유적 표현들 그리고 나열하고 있으니까 우리 열거법 쓰이는 부분이죠.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형광펜을 쳐볼게요. 그들 모두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사는 것이 이 세상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무리를 만들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글쓴이가 생각한 내용이에요. 깊게 생각한 통찰한 내용입니다. 중략 이후 부분을 볼게요. 자, 나는 가끔 생각하기를 마당이 있는 집이 내게 있다면 이라고 해서 가정하고 있어요. 가정. 실제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가정을 하는 거죠. 주변의 돌들을 모아서 돌탑을 쌓고 싶다고 소망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돌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5번째 줄부터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각각의 장소에서 구해온 돌들은 각각의 크기, 모양, 빛깔을 지니고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이런 돌들은 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듯한 것도 있고 움푹 패인 것도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에서는 이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할 거거든요. 한번 봐봅시다. 마치 여러 종류의 꽃과 풀들이 자라나서 하나의 화단을 이루듯이, 그래서 다양한 꽃들이 모여서 하나의 화단을 이루듯이 라고 해서 지금 여기는 비슷하다고 추리하는 거, 우리 유추법이죠. 유추. 어떠한 대상이 이러하면 다른 대상도 이러지 않을까라고 비슷해서 추리하는 거, 우리 이거를 유추라고 합니다. 그 돌들은 서로 엎고 엎혀서 하나의 탑을 이룰 것이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여러 종류의 꽃들이 모여서 하나의 화단을 이루듯이 돌들도 다양성을 지닌 이런 돌들이 모여서 협력하고 그리고 서로 의지하면서 돌탑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돌탑을 쌓아본 사람은 돌탑을 쌓는 데에는 잔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또 잔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불안하게 기우뚱하는 돌탑의 층을 바로 잡아주려면 이 잔돌을 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잔돌을 괴므로써 탑은 한 층 한 층 수평을 이루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요. 불안을 이루는 돌탑의 수평을 이룬다. 이게 잔돌의 기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능을 가진 잔돌이 필요하다.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못생긴 나무도 숲도 이루는 한 나무요. 쓸모없는 나무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자, 그래서 여기도 유추.
쓰이고 있죠. 보잘것없고 작은 잔돌이라도 탑을 올리는 데에는 꼭 필요하다. 필요성을 또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잔돌의 소중함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돌탑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다시 또 유출을 합니다. 이제 사람 사는 세상으로 유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잔돌에서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세상사의 이야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사람 사는 세상도 다를 바가 없다. 잔돌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툴 때 그 대화에 매정하고 싸늘한 그런 분위기를 무너뜨려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덜어있다. 잔돌처럼 작용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의견의 대립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위기를 무너뜨려주고 의견과 의견의 대립을 풀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부드러운 개입을 하겠죠. 이런 부드러운 개입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잔돌 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 부드러운 개입의 고마움을 우리는 간혹 잊고 사는 것이 아닐까 싶다. 봄산인 이유는 새잎이 돋고 꽃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꽃은 자기의 존재감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냥 그 꽃들은 자기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가 되고 하나의 화단이 되고 하나의 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냥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피어나서 그냥 그 자체로 태어나서 봄산의 아름다움을 이루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능동적으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는 이런 꽃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세하고 능동적인 존재의 움직임을 보살폈으면 한다. 왜 보살폈으면 한다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여러분. 아까 이 잔돌 같은 사람의 고마움을 우리가 간혹 잊고 사는 건 아닐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살폈으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세세하고 능동적인 존재들은 여기에서 이런 수많은 꽃들도 의미하고요. 이 수많은 꽃들은 또 누구와 비슷하냐면 잔돌과 비슷하죠. 이 잔돌은 또 누구와 연결이 될 거냐면 잔돌 같은 사람과 연결이 될 겁니다. 돌탑에 다시 비유하자면 잔돌과 같은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 갈래는 현대 수필이고요. 성격은 사색적인데 사색적이라고 하는 거는 깊게 생각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잔돌 같은 사람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게 사색하는 그런 내용의 수필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